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조선시대의 사건과 수사, 그리고 그 사연에 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죽은 여종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더불어 성군으로 불리던 조선 제9대 국왕인 성종 19년 5월 20일에 있었던 일이다. 계절이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갈 무렵 수구문박 왕십리에서 여인의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 지금은 광희문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디 청계천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있다 해서 수구문이라고 했고, 또 이 문은 도성 내 백성들의 시신이 성 밖으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해 시구문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처럼 크고 깊은 물이 아니니 시신은 쉽게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의 여인은 전신이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는 어떤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임이 분명했다. 온몸의 상처도 상처였지만 음호에는 살이 찢긴 참혹한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항문에까지 다 창자가 드러나 있었다. 태평성대 시절인지라 젊은 여자의 시체가 도성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 소문이 도성 내에 금방 파다하게 퍼졌다. 몸은 그 지경이 되었지만 얼굴은 무사했는데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성종실록은 전한다. 도성 안팎은 순식간에 뒤숭숭해졌고 성종대왕은 서둘러 의금부의 당상관 이철견 등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의금부, 형조 한성부에서 승지, 삼원과 더불어 일을 나누어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임금의 하명을 받아 이철견 등은 요즘 식대로라면 3개의 특수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분이나 사는 곳을 알려주는 물증이 없었으므로 수사는 나흘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과연 죽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범인은 누구였을까? 어째서 이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일까? 일부러 시체를 훼손했고 특히 훼손된 부위를 보면 치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혐의 제1순위는 당연히 바람기 많은 남편과 노란한 여자종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양반 부인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죽은 여인의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성종대왕 역시 이 사건이 일반 백성이나 가난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고 부자인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 보았다. 성종은 한성부에 특별히 명을 내려 종친과 제추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가 없자 성종은 여자의 시신을 버린 사람 중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잡혀 있었다. 다만 다른 용의자들 속에 섞여 숨을 죽이고 있던 터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범인이 대강 밝혀진 것은 아마도 6월 5일에서 6일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건의 개요가 밝혀진 것은 6월 7일이었다. 6월 7일 종친 중에 한 사람인 이철정이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내금이 이화가 수상하다고 신고한다. 전혀 혐의가 없던 사람을 이철정이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신고했을 때 이미 이화는 감옥에 갇혀 신문받고 있었다. 이를테면 주요 용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인을 죽이고 시체를 버렸다는 혐의가 일부나마 드러나서 자세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철정의 신고에 따르면 녹사 주영이 임시로 이화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화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일이 만약 들켜서 내가 신문을 받게 된다면 너는 동비가 장신을 받은 후 이 집에 와서 누워 있다가 죽었다고 대답하라. 동비는 본디 이 집의 종으로 20여 세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게다가 이화의 종인 내은산이 증언하기를 지난달 15일 동비가 이화에 맞아 죽어 자신이 동비의 시체를 지고 박석현에 매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침 그날 큰 비가 내렸고 날도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도성을 벗어나면 온통 숲천지였으니 내은사는 길을 잃어버렸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동비의 시체를 묻지 않고 날이 밝아 도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돈이문이 열리자 다시 도성 안으로 들어와 삼간병문에 개천해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화는 동비와 간통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고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처음에 성종은 이화의 회유책을 내밀었다. 지금 실토한다면 그 죄가 사형까지 가는 것이 아니니 처벌을 감해주겠고, 만약 끝내 아니라고 버티다가 사실로 발각이 된다면 사형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화를 회유하면서 동시에 성종은 양반의 집안일은 이웃들도 잘 모르지만 반대로 집안의 노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노비들을 다시 국문하여 동비와 이화와의 사이를 알아내도록 했다. 즉 살인의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었다. 6월 17일까지는 이화 자신은 물론이요 사건의 관계자 중 태반이 사실을 부인했다. 시체를 버렸다고 시인했던 내은사는 의심할 바 없이 또박또박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신문받고 있는 이화를 돌아보기도 하고 사방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등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성종은 도승지를 파견하여 신속하게 추궁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말을 꾸미는 것을 못하게 했다. 마침내 22일이 되자 노비들은 이화가 동비와 간통한 사이였음을 실토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은 나이든 여자 종이었다. 이화가 일찍이 동비와 간통하였다가 투기하여 음모를 베어서 죽였다는 말을 이화의 간호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화의 종 4명에게 물으니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것을 다시 이화에 추궁하니 마침내 자백했다. 지난 3월부터 동비와 정을 통해 왔는데 동비가 나에게는 나가달라고 하고서 종놈은 방에 몰래 머물러 있게 하고 서로 정을 통함으로 질투가 나서 죽인 것뿐입니다. 사정이란 이랬다. 이화는 젊고 예쁜 여종 동비와 동침했다. 합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비가 거절할 권리는 없었다. 그런데 동비는 양반인 이화보다 자기와 신분이 같은 종 내은금을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다. 동비가 이화를 거절하고 내은금과 함께하니 질투심에 불탄 이화는 동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내다 버리게 했다. 남자의 질투가 불러낸 끔찍한 사건이었다. 동비는 어째서 양반인 이화를 마다했을까? 같은 종 내은금보다는 그쪽이 신분도 높고 재산도 많았을 터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돈이나 신분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화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실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는 당연히 정실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다. 그리고 설령 말 못할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는데 어떤 변명이 통하겠는가? 한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사건이 이제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법률상 노비가 죄를 저질렀을 때 관아에 알리지 않고 자기가 때려 죽이면 고작 곤장 100대의 처벌이 내려졌다. 또 죄가 없는데도 때려 죽인다면 그나마 귀양 1년이었다. 반대로 노비가 주인을 때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였고 만약 주인을 죽였다면 그 노비는 능지처참당했다. 주제하듯이 능지처참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이다. 중국에서는 산채로 사람의 살을 회뜨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의 머리, 몸, 팔, 다리를 칼로 토막 쳐서 죽인 다음 그 토막을 각 지방에 돌려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신분사회인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지켜져야 할 법도였다. 6월 18일 홍문관 부제학인 안호 등은
바로 이 법률을 들고 성종에게 글을 올렸는데 대체로 양반인 이화에게 동정적이었다. 그에 비해 성종은 이화의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늘에서 내리신 백성은 본래 귀천이 없는 것이다. 비록 노비와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애초에는 다 같이 하늘이 낸 백성인데 지금 사람마다 자기의 노비라 하여 잔악을 마음대로 한다면 이는 천민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임금이 있고 법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성종의 말은 요즘의 인도주의에 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말이었지만 홍문관 신하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임금의 말에 대답한 신하는 홍문관의 종삼품 관직으로 있던 전한 이창신이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으며 노비가 있음으로써 상하가 엄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만약 이화의 극형을 내리면 노비들이 재임을 믿고 주인을 얕잡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게 됩니다. 젊은 여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죽게 했는데 이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으로 이상하게 들린다. 사실 이 사건이 특별히 인구에 회자하게 된 것은 너무도 잔인하게 죽은 여인의 시신 때문이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순수한 분노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양반과 노비의 신분 문제만이 논란이 되었다. 실록을 보면 성종은 진심으로 이화에게 죗값을 받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잔인하게 죽은 동비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하 중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성종이 왕이라고 해도 자기 멋대로 할 순 없었다. 마침내 성종은 이화의 형을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건이 종결된 때로부터 2년이 조금 지난 성종 21년 7월 7일 대낮에 궁궐 안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맞아 죽었다. 하늘이 노하였다고 하여 그동안 죄를 지어 직첩을 빼앗겼던 사람들 100여 명에게 직첩을 돌려주라는 어면이 내려졌다. 일종의 사면령이었는데 목록 끄트머리에 이화의 이름이 살그머니 들어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이다. 여종 동비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그 기록을 읽으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때는 그런 시대인 것을. 극락정토에서 살고 있도록 동비의 명복을 빌 수밖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